이른 아침,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K그룹 본사 빌딩 60층. 총재실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엄숙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이한. K그룹의 젊은 총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모니터에 떠오른 복잡한 재무제표를 꿰뚫었고 그의 손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류들을 넘겼다.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천재적인 경영자였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건조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비서들과 임원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일과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책임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깊은 고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세상은 그를 일밖에 모르는 차가운 로봇이라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아물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알지 못했다. 10대 시절, 그는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가족, 행복했던 보금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한 소녀의 눈빛까지. 그날의 비극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는 그 후로 감정을 억누르고 차가운 가면을 쓴 채 살아왔다. 특히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극단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여성과의 깊은 관계를 피했다. 그에게 여자는 언제나 상처와 비극의 상징이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숨막히는 일과가 이어졌다. 오전 내내 이어진 강도 높은 회의와 점심 식사 후 쉴 틈도 없이 이어진 결제 업무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오후 3시, 그는 잠시 쉬기 위해 총재실 옆에 딸린 개인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공기를 채웠다. 그는 손을 씻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에 그의 귀가 반응했다. 이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은 K그룹 본사 빌딩 60층이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다. 그는 잠시 환청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손을 씻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때 화장실 칸막이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해. 동생들아,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아빠 이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목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여러 명의 아이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들려오는 칸막이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칸막이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3명의 어린 남자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5살 정도로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들이 이한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똑같은 검은 머리칼, 날카로운 눈매, 심지어 인매까지. 마치 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했다. 아이들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칸막이 안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이 안의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더욱 움츠렸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입을 막으며 다른 2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왜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닮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칸막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얘들아, 거기 누구 있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낮았다. 아이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장 용감해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이의 얼굴은 잔뜩 겁먹은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안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누구세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안은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평생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여기 총재실을 쓰는 사람이야. 너희는 왜 여기에 있는 거니? 이안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아이가 입을 열었다. 저희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지금 아프세요. 그래서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가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이안은 아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K그룹의 총재실 화장실에 감히 외부인이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화장실 앞 라운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안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는 순간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각이 그의 심장을 간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총재실로 데려갔다. 총재실은 아이들에게는 마치 거대한 놀이터 같았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총재실을 둘러보았다. 이하는 아이들에게 음료수와 과자를 건네주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 너희 이름은 뭐니? 이한이 물었다. 저는 하준이에요. 얘가 하민이고 얘가 하율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하준, 하민, 하율, 새 쌍둥이였다. 이하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바로 7년 전 그와 하룻밤을 보냈던 단 한 명의 여자, 정은채였다. 7년 전 이하는 그룹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낯선 호텔 방에서 잠에서 깼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은채였다. 그녀는 그의 비서실에서 잠시 인턴으로 일했던 평범한 여직원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을 여자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그런 실수는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은채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 그녀를 떠나라고 말했다. 은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돈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 회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 일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녀의 얼굴도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그녀를 똑 닮은 3명의 아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하는 박상현을 불렀다. 박비서, 지금 당장 정은채라는 여자를 찾아와. 7년 전 우리 회사 비서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직원이야. 박상현은 이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에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곧 정은채의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는 7년 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연락이 끊겼고 현재는 작은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천진난만하게 총재실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차갑고 고독했던 공간을 온기로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물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부성애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박상현은 곧 정은채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정은채의 꽃집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7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정말 자신의 아이들인가? 그녀는 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났을까? 그녀는 왜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을까? 정은채의 꽃집은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담하고 예쁜 꽃집이었다. 꽃집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고 은은한 꽃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정은채는 꽃들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7년 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한 듯했다. 이하는 꽃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은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이한의 모습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정은채 씨, 이한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이한의 옆에 서 있는 3명의 아이들을 향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를 데려왔어요. 하준이가 해맑게 소리쳤다. 정은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다. 이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7년 전의 아픔과 슬픔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아이들입니까? 이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이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원망이 담겨 있었다. 네, 회장님 아이들입니다. 회장님께서 절 떠나라고 했을 때 이미 이 아이들이 제 뱃속에 있었어요. 이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7년 전,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고 떠나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7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하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정은채의 손을 잡았다. 은채 씨,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평생을 차갑게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정은채는 이한의 눈물을 보며 놀랐다. 그녀는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동안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녀의 아픔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이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을 몰라봐서 미안해.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하는 정은채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정은채는 이한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꽃집 문을 닫았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한 하늘 아래 이한은 정은채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7년 전의 비극적인 만남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다. 이하는 정은채와 새 아이, 하준, 하민, 하유를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삶에 이렇게 갑작스럽고도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넓고 고요하던 그의 공간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하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충만함을 느꼈다. 7년 전 그가 외면했던 삶의 빛이 이제야 비로소 그의 곁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준, 하민, 하율은 생전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넓은 거실을 뛰어다녔고 이하는 그런 아이들을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을 혼자 살아왔던 그에게 아이들의 존재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낯설었다. 정은채는 그런 이한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이한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워낙 활발해서. 이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이한은 잠 못 이루고 과거를 회상했다. 7년 전 그날 밤 그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은채를 내쳤을까? 그는 당시 자신을 짓누르던 가족의 비극과 여성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은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은채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이한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이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궁금한 것이 많은 듯했다.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아빠는 왜 우리랑 엄마를 이제야 찾아왔어요? 이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정은채가 대신 대답했다. 하준아, 아빠는 지금까지 많이 아팠어. 이제 아빠는 괜찮아졌으니까 우리랑 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거야. 이하는 은채의 따뜻한 거짓말에 감사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하는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고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차 아이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은 이한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차갑던 마음은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으로 점차 녹아내렸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정은채는 이한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아빠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한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7년 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자신과 아이들을 버릴까봐 두려웠다. 이한은 은채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최고급 생활을 보장해 주었고, 그녀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꽃집 운영을 도왔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은채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한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사랑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한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이한이 은채의 옆에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은채의 눈물을 보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은채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평생 지켜줄 거야.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한의 따뜻한 위로에 은채는 그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고, 그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7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이한은 박상현에게 과거 정은채가 K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할 당시의 기록과 7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현은 이한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의 조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7년 전 이한과 은채가 함께 묵었던 호텔방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들의 하룻밤을 촬영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이한의 삼촌, 이태민 전무가 있었다. 이태민 전무는 이한의 아버지인 이석 총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이한이 총재 자리에 오르자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한이 아직 젊고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이한을 약점으로 잡기 위해 은채와의 하룻밤을 계획적으로 조작했던 것이다. 그는 은채에게 이한의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끼로 은채를 이용했고, 은채가 이한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관계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 하지만 은채는 이태민 전무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중요한 정보가 담긴 USB를 빼돌려 몰래 이한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한에게 이태민 전무의 악행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이한을 보고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한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이한은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돈을 건네며 떠나라고 했던 것이다. 박상현은 또한 이태민 전무가 과거 이한의 아버지인 이석 총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석 총재는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그의 죽음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이태민 전무는 이석 총재의 사망 후 K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박상현은 이석 총재의 사망 당시의 의료 기록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한은 박상현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삼촌이 자신을 이용하고 은채를 이용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삼촌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밝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한은 은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은채는 이한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태민 전무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한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한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요. 당신의 아버지와 아이들, 그리고 나를 위해 이태민 전무의 죄를 세상에 밝혀요. 이한과 은채는 이태민 전무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이태민 전무가 K그룹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비자금과 불법적인 사업 거래 내역을 증거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이태민 전무가 과거 이석 총재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앞에는 길고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복수와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이한은 이태민 전무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와 은채에게 미안함이 뒤섞여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그는 삼촌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한은 정은채에게 자신의 아버지 이석 총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을 털어놓았다. 이석 총재는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이한은 아버지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다. 은채는 이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태민 전무가 과거 이석 총재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이한과 은채는 박상현 비서와 함께 이태민 전무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상현은 이태민 전무가 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어떤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석 총재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의 조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태민 전무는 이석 총재의 죽음 직전, 이석 총재의 건강 상태를 조작하기 위해 담당 의사를 매수하고 이석 총재가 복용하던 약의 치명적인 독극물을 몰래 섞어 넣었다. 그는 이석 총재가 죽은 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담당 의사를 해외로 도피시켰다. 이태민 전무는 이석 총재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K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지만 이한이 총재 자리에 오르면서 그의 계획은 틀어졌다. 그는 이한을 제거하기 위해 은채와의 하룻밤을 조작했던 것이다. 은채는 이태민 전무의 악행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태민 전무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한의 아버지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이태민 전무의 죄를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태민 전무의 집을 몰래 수색하여 이석 총재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녹취록을 찾아냈다. 녹취록에는 이태민 전무가 담당 의사와 함께 이석 총재의 죽음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이태민 전무는 이한과 은채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이한을 견제하기 위해 K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경영권을 위협했고 이한의 주변을 감시하며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또한 언론을 매수하여 이한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를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하려 했다. 어느 날 밤 이태민 전무는 K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열었다. 그는 이한을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K그룹의 새로운 총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려 했다. 이한은 이 만찬을 기회로 삼아 이태민 전무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은채와 박상현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만찬이 시작되고
이태민 전무는 자신이 K그룹을 얼마나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다. 주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환호했다. 그때 이한이 만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났다. 이태민 전무는 이한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그를 비웃었다. 이한 총재,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주최한 만찬에 감히 초대도 없이 오시다니. 예의가 아니군요. 이한은 이태민 전무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K그룹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한의 말에 만찬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이태민 전무는 당황한 듯 이한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한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한은 준비해온 녹취록을 틀었다. 녹취록에는 이태민 전무가 담당 의사와 함께 이석 총재의 죽음을 모의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만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이태민 전무의 추악한 민낯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태민 전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이한에게 달려들었다. 이 빌어먹을 자식,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그때 은채가 녹취록 원본과 함께 이태민 전무의 집에서 찾아낸 증거들을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제출했다. 그녀는 이태민 전무가 이석 총재를 살해하고 이한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과 아이들을 이용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이태민 전무의 악행이 담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이태민 전무에게 분노를 표출했고 언론은 그의 추악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이태민 전무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의 화려하고 위엄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추악한 본성만이 드러났다. 이한은 이태민 전무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은채와 아이들에게 씌워줬던 누명을 벗겨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한은 은채와 아이들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 반성했다. 그는 은채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다. 은채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내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어. 이제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평생 지켜줄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은채는 이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이한은 K그룹의 총재로서 더욱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이태민 전무의 비리를 청산하고 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그는 K그룹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이한의 품에서 행복하게 성장했다. 하준, 하민, 하율은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 안에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고 그의 삶은 난생 처음으로 온기로 가득 찼다. 몇 년 후 K그룹은 이 안의 리더십 아래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K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하는 이제 차가운 로봇이라는 별명 대신 혁신적인 리더이자 존경받는 총재로 불렸다. 그의 삶은 일과 사랑,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다. 이한과 정은채, 그리고 새 아이 하준, 하민. 하율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이하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갔다. 그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은채는 꽃집 운영을 이어가면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에 전념했다. 그녀는 이한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현명한 엄마였다. 그들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이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한이 10대 시절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은경과 서연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가족의 사랑과 진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하는 박상현에게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현은 이한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의 사망 당시 의료 기록, 교통사고 보고서,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의 조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수진 여사의 사망 당시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사고 현장에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사고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이태민 전무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이태민 전무는 이수진 여사의 사망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이수진 여사의 죽음 이후 이한의 아버지 이석 총재에게 접근하여 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박상현은 이태민 전무가 이수진 여사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태민 전무가 이석 총재를 제거하기 전에 이수진 여사를 먼저 제거하여 K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 이하는 박상현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어머니의 죽음 또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니. 그는 자신의 삼촌이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삼촌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하는 은채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은채는 이한의 아픔을 위로하며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이한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이한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이한과 은채는 이수진 여사의 죽음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이수진 여사의 과거 일기장, 서신, 그리고 개인적인 물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이하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다. 보석함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수진 여사가 한 남성과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남성은 놀랍게도 이태민 전무였다. 이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어머니와 이태민 전무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다는 것인가. 그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이수진 여사가 죽기 직전에 녹음한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음성 파일 속 이수진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이석 총재가 이태민 전무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이태민 전무가 이석 총재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를 살해하고 자신의 죽음 또한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이태민 전무가 K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증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한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했다. 이한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의 아버지는 삼촌에 의해 살해당했고 어머니 또한 삼촌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의 가족은 삼촌의 탐욕과 악행에 의해 산산조각 났던 것이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삼촌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이한은 USB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한의 증거들을 토대로 이태민 전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태민 전무는 이미 이은경과 서연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지만 이석 총재와 이수진 여사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한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는 법정에서 이태민 전무의 추악한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이수진 여사가 남긴 음성 파일과 USB를 증거로 제출했다. 음성 파일 속 이수진 여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법정은 순식간의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이태민 전무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발악했다. 그는 이한을 향해 비난을 퍼부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한의 오랜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복수를 완성했고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한은 은채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치유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이한은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고독과 책임감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이한은 어머니 이수진 여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까지 밝혀내자 비로소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오랜 고독과 아픔은 가족의 온기로 치유되었고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K그룹은 이한의 리더십 아래 더욱 굳건해졌고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총재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삶은 정은채와 세 아이들, 하준, 하민, 하율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태민 전무가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의문의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의 자살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이한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태민 전무는 왜 갑자기 자살을 시도했을까? 단순한 절망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까? 이하는 박상현에게 이태민 전무의 자살 시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현은 교도소 내부 관계자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이태민 전무의 면회 기록과 최근 동향을 살폈다. 그의 조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태민 전무의 자살 시도는 외부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다. 그 배후에는 K그룹을 노리는 거대한 그림자, 즉 이한의 아버지 이석 총재의 오랜 경쟁자였던 강 회장이 있었다. 강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K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석 총재가 살아있을 때부터 K그룹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이석 총재가 사망하자 이태민 전무를 이용해 K그룹을 장악하려 했다. 그러나 이한이 예상보다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자 강 회장은 이태민 전무를 이용해 K그룹을 흔들고 이한을 제거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강 회장은 이태민 전무에게 이한과 그의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며 자살을 종용했고, 만약 그가 이한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이한은 강 회장의 존재를 알게 되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 회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은채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강 회장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강 회장은 이한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K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게 했고, K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켰다. 그는 이한을 경영에서 손떼게 만들고 K그룹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 강 회장은 과거 이한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가 운영하던 미술관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던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미끼로 이한을 협박했다. 그는 이한에게 미술관의 비자금 내역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한은 강 회장의 협박에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다. 이한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정은채가 이한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회장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은채의 따뜻한 위로에 이한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강 회장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한은 강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찾아내어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상현에게 강 회장의 비자금 흐름, 불법적인 사업 거래 내역, 그리고 과거 K그룹에 대한 경영권 침탈 시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현은 강 회장의 오랜 신복이었던 회계사를 은밀히 접촉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 회계사는 강 회장이 과거 이한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수진 여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한은 강 회장이 K그룹을 빼앗으려 했던 기자회견 날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강 회장은 언론을 총동원하여 K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이한을 경영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한의 경영 능력 부재와 K그룹의 비리에 대해 맹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강 회장은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K그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자신이 K그룹의 새로운 총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려 했다. 그때 이한이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이한은 강 회장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강 회장님,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자 합니다. 이하는 준비해 온 증거들을 공개했다. 강 회장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K그룹의 경영권을 침탈하려 했던 증거들, 그리고 이한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언론은 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국민들은 그의 악행에 분노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발악했다. 그는 이한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이었다. 경찰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고 강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발버둥 쳤지만 그의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강 회장의 몰락은 K그룹의 주가를 다시 회복시켰고 이하는 더욱 강력한 리더십으로 K그룹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하는 은채와 아이들과 함께 이수진 여사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이수진 여사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들이 놓여 있었다. 이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은채는 이한의 곁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이수진 여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여사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아들과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하준, 하민, 하율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묘비 앞에 서서 엄마의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이한과 은채는 서로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로 발전했다. 이한은 은채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고 은채는 이한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이한과 정은채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찾았다. K그룹은 이한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창했고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서 존경받았다. 하준, 하민, 하율 세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이한과 은채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한때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이복동생 이은경과의 관계였다. 이한은 은경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러웠다. 이은경은 수감 생활 동안 깊은 반성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특히 이한과 은채,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고 이한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고 또 썼다. 이한은 박상현을 통해 이은경의 교도소 생활을 보고받았다. 박상현은 이은경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조용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었다. 이하는 은경의 변화에 작은 희망을 느꼈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은경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 속에는 그녀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과거 이한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은경은 이수진 여사의 사망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태민 전무가 이수진 여사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고용한 운전사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운전사가 현재 해외에 도피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은경은 이 모든 것을 폭로하여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하는 은경의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태민 전무의 악행에 또 다른 배후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은경의 진심을 믿고 그녀와 손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상현에게 편지 속 운전사의 행방을 추적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현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운전사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운전사는 남미의 작은 도시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 이하는 박상현과 함께 남미로 향했다. 그들은 운전사를 찾아 그에게 모든 진실을 자백하게 했다. 운전사는 이태민 전무의 지시를 받아 이수진 여사를 살해했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그는 또한 이태민 전무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신을 이용해 K그룹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을 해치려 했다고 증언했다. 이 모든 증언들은 이태민 전무의 잔혹한 범죄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하는 운전사의 자백을 모두 녹음하고 그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운전사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태민 전무의 악행은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고 그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하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복수를 완성했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하는 은경을 면회하러 교도소로 향했다. 은경은 이한의 등장에 놀란 듯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한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은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하는 은경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은경아,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 너도 이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한의 따뜻한 말에 은경은 흐느꼈다. 그녀는 오빠의 용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하는 은경에게 자신의 아픔과 고독을 이야기했고 은경은 오빠에게 자신의 질투와 탐욕이 얼마나 자신을 망쳐놓았는지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용서와 위로를 건넸다. 은경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하는 은경을 마중 나갔다. 은경은 이한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한은 은경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은경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이하는 은경에게 K그룹 산하의 사회 공헌재단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은경은 이한의 제안에 감격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자신의 삶을 속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은경은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탐욕과 질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했다. 이한과 은채, 그리고 아이들은 은경의 변화를 보며 그녀를 응원했다. 하준, 하민, 하율은 고모 은경을 따랐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이한과 은채는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이들과 함께 밝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이한은 이제 완벽한 가장이자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은채는 이한의 곁에서 그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이한과 은채는 민준이와 함께 이은경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이은경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들이 놓여 있었다. 이한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은경아, 이제 너의 한을 풀어주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은채는 이한의 곁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이은경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은경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쉬세요. 당신의 오빠와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하준, 하민. 하율은 고모, 은경을 따라 묘비 앞에 서서 엄마의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이한과 은채는 서로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로 발전했다. 이한은 은채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고 은채는 이한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이한과 정은채, 그리고 새아이 하준, 하민, 하율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K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범이 되었고 이한은 존경받는 리더이자 따뜻한 가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은경은 사회공헌재단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 강 회장과 이태민 전무는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그들의 악행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모든 악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이제 이한의 가족에게는 햇살 가득한 미래만이 남아있는 듯 했다. 하지만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한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정기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그의 병명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희귀성 난치병이었다. 병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치료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한은 자신의 병에 대해 정은채와 아이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홀로 병마와 싸우며 치료에 전념했다. 이한은 병실에서도 K그룹의 경영을 놓지 않았다. 그는 병세가 악화될수록 더욱 집착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K그룹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다. 그는 박상현에게 자신의 병을 비밀로 하고 K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자신의 부재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현은 이한의 뜻을 따랐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한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정은채는 이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피곤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채는 이한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한을 걱정하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아이들 또한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은채는 이한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병원 진료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 속에는 충격적인 병명이 적혀 있었다. 은채는 진료 기록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이한이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큰 비밀을 숨겨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한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했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은채는 이한의 병실로 달려갔다. 이한은 침대에 누워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은채는 이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은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다. 이한은 은채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은채의 눈물을 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길 수 없었다. 은채 씨, 미안합니다. 당신과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 이한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은채는 이한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에요. 회장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은채는 이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했다. 그녀는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이한을 간호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이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준, 하민, 하율 세 아이는 아빠의 병을 알게 되자 큰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 은채를 도우며 아빠를 응원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썼다. 그들은 아빠가 다시 건강해져서 함께 뛰어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은경 또한 이한의 병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오빠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한의 쾌유를 빌었다. 그녀는 사회공헌재단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한의 간병을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이한의 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한의 가족은 다시 한번 시련을 맞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버텼다. 이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한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정은채와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기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 가족들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했다. 그때 이은경이 해외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박사가 개발한 신약이 이한의 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신약은 아직 임상 단계에 있었고 부작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한은 신약 치료를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은채는 이한에게 용기를 주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이한은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는 신약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신약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이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살고 싶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며칠 후 기적처럼 이한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신약이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의사들은 이한의 회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한은 기나긴 투병 생활 끝에 병실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가족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이한은 K그룹으로 복귀하여 더욱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K그룹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이은경은 재단에서 자신의 삶을 속죄하며 행복을 찾았고, 은채와 아이들은 이한의 곁에서 변함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다. 세월이 흘러 하준, 하민, 하율은 어른이 되어 이한의 뒤를 이어 K그룹을 이끌었다. 그들은 아버지 이한의 정신을 이어받아 K그룹을 더욱 번창시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한과 은채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